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아침에 발표되어 있던 11월 글로벌 펀드맨 서베이 자료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된 자료고요. 매달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한테 서베이를 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내용이 전체 많은데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내용 전체적으로 주식, 채권, 뭐 다양한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10월 미국 시간 기준으로 11월 14일이죠. 이렇게 글로벌 펀드맨 서베이를 했는데 이번 제목이 딱 있네요. 이번 이제 11월 펀드맨 서베이 자료의 헤드라인이요. 채권이 이제 굉장히 더 즐거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주식 채권 동화 뭐 다양하게 많은데, 이 펀드맨 서베이 자료 중에서 채권 관련되어 있는 파트만 제가 따로 추출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현재 앞으로 장기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몇 프로 되냐면은 와, 지금 사상 최대로 올라갔네요. 지금 보면은 거의 70% 이상이 내년도에 장기 채권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70%여서 전반적으로 여기 빅 컨빅션이라고 했네요. 즉 대다수의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내년에 장기 채권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당신들이 채권을 비중 확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만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의 비중이 원래는 이제 보신 바처럼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를 전 세계 매니저들이 벤치마크보다는 항상 언더웨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그런데 최근에 이번 11월 달에 서베이를 해보니까 채권을 비중 확대했던 적은 언제였냐면 리만 사태 그 직후 정도만 비중 확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리만 사태 이후에 지난 15년 중에서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의 채권 자산의 비중 확대가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요 제목 있네요. 글로벌 펀드맨 서베이의 여기서 말하는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 아닙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리만 사태 이후에 가장 크게 채권에서 비중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은 당신은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난 9월 달 서베이 결과고요. 요 색깔이 10월 달 서베이고 짙은 요 색깔이 이제 요번 11월 달인데 전체 응답자의 76%가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한 사람은 한 16%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 글로벌 펀드맨 서베이 자료를 볼 땐 추세를 읽으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특히나 전월 대비보다 굉장히 급증을 했고 또 아직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나지 않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죠. 자, 그런데 만약 요 데이터가 언제 돼 있냐면 요번에 어, 이틀 전에 발표된 이제 촬영 기준 이틀 전에 발표된 CPI 데이터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76%를 답변했는데 아마도 지금 요번에 물가 좀 많이 좀 내렸는데 이 데이터를 보고 했다고 하면 이보다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어쨌건 간에 요 제목이 있어요. 빅 컨빅션.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확신을 한다라고 얘기해놨는데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현재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었다라고 보는 의견이 다수다라는 걸 여러분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떤 질문이냐면은 미국의 단기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냐? 라는 질문에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저스트 6%래요. 이전만 하더라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단기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비중이 계속 컸고, 물론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기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번 11월 초중순경에 조사한 자료를 의하면 전 세계 매니저 중에서 단지 한 6% 정도만 단기 금리 좀 올라간다고 얘기했고, 뒤집어 얘기하면은
90한 4%의 펀드 매니저들이 단기금리 이제 안 올라갈 안 올라갈 거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단기 금리가 이젠 더 안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응답을 많이 했냐면은 단기 금리는 기본적으로 FRB 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는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거 아니냐는 의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이제 시스테미틱하게 크레딧 이벤트, 신용 어떤 상황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할 것 같냐? 어떤 이벤트 때문에 그런 어떤 신용 위기가 발생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뭐 결론은 가장 이제 글로벌 매니저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미국이나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이 현재 가장 큰 그 신용 위기의 어떤 진앙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전체 매니저들 중에서 35%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만약에 크레딧 이벤트가 터지면 뭐가 터질 거, 어디서 날 것 같냐니까 상업용 신용 위기가 가능하고 이게 비중이 계속 전월대비부터 커지죠.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어떤 동영상 설명이나 세미나를 할 때 항상 미국의 신용 위기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서 발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상업용 상업용 부동산을 계속 언급해 드렸는데, 글로벌 매니저들도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미국 시장의 어떤 신용위기를, 모니터링 할 때는 상업용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매니저의 셋 중에 한 명은 상업용 부동산이 계속 신용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거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 답변을 했네요. 아무튼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질문은 어떤 거냐면은, 자, 내년도에, 2024년도에 가장 성과가 좋을 자산은 어떤 것일 거냐?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채권, 주식, 원자재, 캐시 이렇게 나눴을 때 글로벌 매니저들한테 서벤 한 거죠. 야, 네가 매니저니까 내년에 어떤 거 투자하면 제일 돈 많이 벌겠니?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성과가 좋을 자산을 했더니만 무려 54%의 매니저들이 내년에 채권이 가장 좋을 것 같답니다. 그리고 주식이 좋을 거라는 분은 29%, 원자재 7%, 캐시 6%. 그래서 글로벌 매니저들은 내년에 베스트 퍼포밍 자산을 채권을 꼽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뭐 저기 마 대표 혼자서 채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검증시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자금 운용하는 매니저들이 내년에 채권 가장 최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만약 채권이 안 좋다고 하면 저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매니저들, 대다수의 매니저들도 잘못 예측한 결과일 수 있는데 어쨌건 이 금융시장을 가장 쥐락펴락하는 세계적 매니저들은 채권을 이렇게 유망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유망하게 보고 있다는 건 결국 채권 자산의 비중을 더 늘릴 거라는 것에 함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부차적인 건데요. 내년도에 달러가 약세로 갈 것 같니? 라고 했더니만 한 65%의 매니저가 내년에 달러가 약세로 갈 거라고 얘기했고 강세로 갈 거라고 보시는 분 한 22%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왜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갈 거라고 보는 견해가 많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이제 턴 어라운드에서 금리가 좀 하향 쪽으로 돌아서면은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가 약세로 가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또 함의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전 세계 매니저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평균 대비해서 어떤 자산을 가장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냐 건데요. 자, 볼게요. 여기 그 검정 색깔은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 대비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빨간 색깔은 과거 대비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한국 투자자들하고는 조금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매니저들은 현재 가장 비중 확대를 하고자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저희가 채권과 일본을 가장 비중 확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채권은 표준 편차, 이게 표준 편차거든요. 표준 편차 현재 비중 확대를 과거 평균은 얼마큼 하고 있냐? 표준 편차 2까지 되고 있어요. 2까지, 플러스 2까지 표준 편차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한번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표준 편차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좀 그림 잘 안 되는데, 플러스 2라는 거는 보통 플러스 1, 플러스 2인데, 플러스 1은 여기가 평균이고요. 플러스 표준편차 1, 표준편차 1이면 결국 플러스 2까지 왔다는 거는 이게 확률적으로 2.5%입니다. 100%로 가면.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이거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지금 현재 비중 확대를 글로벌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현재 비중 확대하는 폭이 표준편차 2까지 와 있어요. 표준편차 2까지 와 있다는 거는 과거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채권을 비중 확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채권이 저평가되어 있고 매력적이라는 뜻의 반증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10월 달 내내 말씀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헤지펀드가 숏을 치고 있는 거를 세계적인 SM 매니저스가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기에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만큼 채권 자산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사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면은 내년도 채권 관련해서 쭉 내용들이 전 세계 매니저들 중장기적으로 다들 미국 금리가 미국의 장기 금리나 단기 금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내려갈 그런 의견이 많고 그리고 내년에 가장 매력적인 자산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채권을 가장 한 매니저들이 한 절반 이상이 채권을 가장 매력적인 자산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가장 큰 어떤 신용 경색 위기는 상업용 부동산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내년에 굉장히 그리고 또 매니저들이 또 가장 많이 비중 확대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채권이 아주 예외적으로 비중 엄청나게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채권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그런 어떤 전망을 참조해서 채권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서베이에 어떤 사람한테 서베이를 했는지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번 10월달 서베이에 매니저 참석자는 토탈 2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25명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식의 CIO, SM 매니저스,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100명, 108명이고 이코노미스트가 64명, 뭐 이렇게 되는 분들, 그래서 토탈 한 225명의 어떤 이코노미스트나 펀드 매니저라는 분들이 참석해서 이 서베이에 참석을 했고요. 또 이분들의 이 참석자들은 일반 기관 투자가들 69명, 헤지펀드나 각 금융기관의 고위자금 운용하는 사람 33명, 뮤추얼 펀드 85명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래서 토탈 이 응답자가 운영하는 운용 자산의 규모가 553 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응답자 서베이의 553 빌리언 달러는 원화로 환산하면은 한 700조 원 정도 되죠. 즉, 이 이번 11월 달에 글로벌 펀드 서베이 자료에 응답했던 응답자들이 세계적 매니저들이 225명의 이코노미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응답을 했고 이들이 운영한 자산은 한 700조 원 정도 운영한 사람들이 이 서베이에 응답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자를 운영한 사람들의 컨센서스입니다. 여러분 참조하십시오. 근데 이 컨센서스를 가진 세계적 매니저들이 내년에 채권을 가장 유망하게 봅니다. 여러분도 이런 어떤 글로벌 매니저들과 좀 컨센을 잘 공유를 해서 얘네도 채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